안녕하세요. 박교서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직업상 이 타임 시리즈를 사실 많이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활용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저는 인공지능 친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을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타임 시리즈 같은 부분을 덜 다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오늘 주제가 어렵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특히 기업에서 어느 산업이 됐든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타임 시리즈라는, 즉 시계열 자료를 다루게 됩니다. 마케팅이 됐든 회계가 됐든 기밖에 뭐 생산 라인이 됐든, 그리고 당연히 학교에서도 이 학생분이 됐든 아니면 교수님들이 됐든 이런 타임 시리즈를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모델은 이 크로노스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 타임 시리즈를 그 다루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부분은 이 제목에서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시간의 언어를 해독하는 아마존의 크로노스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한번 뒷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연구진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델하고 데이터셋이 역시 저희들이 여행하고 있는 이런 허깅 페이스 안에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허깅 페이스 안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 이 모델 부분에 가서 보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데이터셋도 허깅 페이스에 가서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미리 올려놔 봤는데요. 이렇게 허깅 페이스의 크로노스 모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아마존에서 개발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 셋도 같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꼭 반드시 이 안에 있는 데이터 셋만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시계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쉽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여기 시간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론 이러한 타임 시리즈를 다루는 거는 기존의 통계학적 방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AI 또는 머신러닝 모델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어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이용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모델은 언어를 배우는 방식과 비슷하게 시간의 흐름을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좀 궁금하죠? 네, 사실 저도 이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아이디어를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크로노스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이걸 숫자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안에 있는 특성을 뽑아내서 이거를 통해서 시계열을 예측해 보자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독특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하겠습니다만 그 개념을 위주로 해서 이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 모델은 다양한 공개된 시계열 데이터하고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사용을 해서 이 학습을 시켜 놓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잠깐 빼시고요. 어쨌든 관련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안에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이용했다. 그런 정도로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모르신다라고 해도. 그리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시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아마존 웹사이트에도 있습니다만 이 참고 논문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참고 논문을 보시면 제가 설명된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크로노스 모델이 어떤 건지,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프레임으로 발전을 했다. 그리고 모델 학습이
제가 뒷부분에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T5라고 하는 모델,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언어 모델을 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그 모델입니다. 사실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모델이기 때문에 언어 모델인데, 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언어 모델을 가지고 타임 시리즈를 예측하지? 예, 그런 부분에 독특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여러 그 데이터들을 사용을 했을 때 실험 결과가 나빴다라고 하면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걸 이용을 해서 시계열 분석을 했을 경우에도 우수한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논문이 가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모델이 향후에도 예, 좋게 쓰일 수 있는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크로노스 모델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지로샷 정확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지로샷 정확성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뒤에도 있습니다만 이 모델이 배우지 않은 처음 본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강력한 성능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관련된 논문의 그 앱스트랙트 첫 장이고요. 참고로 보십사하고 제가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크로노스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모델 구조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모델 구조를 뭐 하나하나 지금 뜯어볼 필요는 없고요. 이 언어 모델이 어떻게 이렇게 타임 시리즈를 다루는지 그 구조만 쉽게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허깅 페이스에서 사실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 모델이기 때문에 문장이라든지 단어 이런 부분들을 작은 토큰으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입력되는 여기도 써놨습니다만 입력되는 이건 문장이 아니겠죠. 이 시계열 데이터, 즉 시간 데이터들을 스케일링을 해서 양자화 한 다음에 토큰화. 여기서 뭐 스케일링, 양자화, 혹시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은 모르셔도 되니까 건너뛰시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과 그 자연어 처리를 하다 보면 토큰화를 만듭니다. 문장을. 그것처럼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문장을 토큰화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시간적 데이터, 즉 예를 들어 월별 판매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등을 그 숫자를 토큰화를 형식으로 쪼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이 토큰화가 되면 이렇게 이 왼쪽 부분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관련되는 그 데이터들이 시계열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이걸 정규화하고 이걸 양자화해서 이렇게 토큰화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토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 자연어 처리할 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여기 보시면 중간에는 이 변환된 토큰들을 언어 모델에 넣어서, 즉 트랜스포머 모델에 넣어서 여기에서 교차 엔트로피 손실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런 학습 방법은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학습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게 시계열 데이터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래 기간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학습을 통해서 이 작동된 이 모델을 통해서 미래 수치를, 그죠? 미래의 시계열 데이터, 즉 예를 들어 입력 데이터가 지금 과거의 히스토리컬 판매 데이터에 판매 실적 데이터였으면 미래에는 그 판매 실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을 처리해 주는 것이 결국 이 인퍼런스, 저희들이 트랜스포머에서도 자연어 처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요약하든지, 그죠? 데이터를 생성하든지 번역하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는 시계열 데이터를 받아서 인퍼런스를 통해서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미래에 예측되는, 그죠? 예, 시계열 자료가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트랜스포머를 통해서는 대부분이 언어 모델, 그죠? 최근에 와서는 다른 부분의 모델들도 많아졌죠. 멀티모달도 됐습니다만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도 다룰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그 아마존 크로노스도 바로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크로노스 모델은 T5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요. 그 크기에 따라서 또 파라미터 크기에 따라서도 이 모델의 그 사이즈가 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T5라고 하는 거는 앞부분에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즉 구글에서 개발한 언어 모델로 자연어 처리를 위한 이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가져다가 이 크로노스에서는 이 자연어 처리가 아니라 시계열 예측을 하는데 변형하게서 사용을 했다는 부분이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로노스와 T5의 주요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T5는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크로노스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시계열 예측을 한다는 부분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로샷 결과라고 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관련되는 이 크로노스 사이트에서 공개해 놓은 부분입니다만 이 같은 논문 안에서요. 여기서의 핵심은 아까쯤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성능, 이 크로노스를 개발하고 이 연구팀이 그 성능을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27개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각각의 기존의 로컬 모델 또는 특정 작업 모델 또는 다른 사전된 학습 모델들과 이 크로노스를 성능 비교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분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 두 가지 측면, 즉 확률적인 웨이티드 퀀타일 로스하고 포인트 측면에서의 그 측정 기준, 즉 민 앱솔루트 스케일드 에러 두 가지 측으로 이렇게 측정해 봤을 때 이 크로노스가 다른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능이 나왔다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당연히 이게 에러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크로노스가 상위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 앱솔루트 스케일 에러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크로노스가 이 연구 당시에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기존의 전통적인 모델 그 통계적인 기반이 오토 아리마 모델, 즉 타임 시리즈에 적용되는 통계적인 모델들이죠. 그리고 기타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성능이 다 양쪽 모두 좋게 나왔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들이 그 아마존 크로노스가 어떠한 모델이고 그다음에 그 성능이 좋게 나왔다는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여기 저희도 이 목차에도 써놨습니다만 사용법, 그죠?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더, 물론 제가 목소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좀 갈라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이 기본적으로 이 아마존 여기 보시면 사이언스에 이 관련된 GitHub가 있습니다. 그 GitHub에 연결을 해서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보시면 이렇게 GitHub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 아마존 사이언스에서 크로노스 포캐스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참고를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개된 글 또는 각종 뉴스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이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일 밑에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그 연결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깔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 포캐스팅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캐스팅 하는 부분도 이 크로노스 모델에서 제시한 그런 간략한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트랜스포머들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더욱더 쉬울 거고요. 사실은 안 해보신 분들이라도 요 몇 줄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써놔서 그렇죠. 이 몇 줄 안 되는 걸 치시면 기본적으로 요 부분들이 작동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관련된 모듈이나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고요. 여기에서 달라 뭐 펜더스나 토치 같은 부분은 여러분 이미 익숙하실 거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크로노스 모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from 크로노스에서 이 크로노스 파이프라인, 그죠? 저희들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할 때 이 활용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파이프라인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그래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로드를 합니다. 로드하는 부분도 쉽습니다. 그죠? 이게 크로스노스 파이프라인 해서 from pre-trained, 저 부분 너무 많이 보셨죠? 그죠? 트랜스포머 사용할 때 기본적인 명령어입니다. 그죠? 혹시 처음 보신 분이라도 이대로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모델, 아, 저 위에서 봤듯이 아마존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갖다 쓰시면 되고요. 저는 그 샘플에 있는 그 모델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GPU가 있는 경우는 GPU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돌렸을 때 이 구글 콜앱에서 GPU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쿠다라고는 했습니다. 만약에 CPU에서 돌리신다면 CPU,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 설정은 여러분들 원하시면 바뀌셔도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준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도 물론 여러분 저랑 하시면서 이 구글 콜앱에서 이 CSV 파일을 올리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일단은 이 방식대로 해서 그 URL에서 이 CSV를 가져오는 이 형태입니다. 근데 이 CSV 요 파일 이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보니까 비행기 탑승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서 이 URL을 쳐서 가보시면요, 이와 같이 1949년 1월 112명 탑승자 수,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월별 시계열 데이터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처리하고요.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이게 포캐스트 하는 부분입니다. 즉, 포캐스트라고 하는 결과물에다가 어떻게 넣냐면, 이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프리딕트, 여기 프리딕트가 있죠. 그죠? 이 프리딕트가 엣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결국은 뭘 넣어주냐면 예측에 사용할 시계열 데이터, 이 부분이 결국 패신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측할 시간의 길이, 이 부분은 12달을 예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래에요. 그 다음에 이 샘플링 예측 수는 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크로노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샘플 개수만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장래에 이 부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치는 꼭 하나의 수치가 정량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론적으로. 그렇죠? 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샘플은 사실은 확률론적으로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100개, 120개, 130명, 여기는 승객 수니까, 그죠? 150명,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확률이 다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샘플링할 예측수를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20개를 예측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각 예측 안에 그 샘플의 수를 1000개, 10,000개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보면 경제라든지 회사, 기업, 금융회사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의 기본 개념은 동일하게 다 사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회계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확률론적인 그 평가 방법이 최근에는 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금융 쪽에서는 이러한 확률론적인 예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실무적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이제 나가면서 저도 이런 그 시계열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더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특히 금융이라든지 어떤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이 이미 한 부분이 된 거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파이프라인 안에서 지금 이 파라미터 같은 부분들이 있었죠. 여기. 그죠? 이런 파라미터 부분들을 뭘 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참고 문헌 요 닥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 관련된 참고 파라미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좀 전에 봤듯이 컨텍스트, 그죠? 프리딕션 랭스, 넘버 샘플, 여기까지 저희들이 지금 이 세 가지를 본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 외에도 템퍼러처, 탑 K, 탑 P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이미지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하고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즐겨 하시는 달리라든지 또는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모든 그죠? 그다음에 그 미드저니 그런 이미지 생성에서도 당연히 그 자유도 같은 부분이 결국 이 부분입니다. 템퍼런처, 탑 K, 탑 P 즉 모든 형태가 반드시 이미지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다 이렇게 자유도와 같은 형태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경우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돌린 그 예측값 부분을 이번에 돌려놨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안 보이죠. 항상 보면 경영 경제에 있어서도 항상 직장 생활을 하시면 그죠? 이 예측 시각화, 도표로 나타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하기 위해서 맷플롯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요. 넘파이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약간 익숙하시면 다 익숙한 개념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직접 쳐보시면 설사 내용을 모르신다라고 해도 제가 여기에 다 설명을 달아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쳐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그리기. 즉, 그죠? 히스토리컬 데이터로 들어온 파란 것은 파란색으로 되고 예측한 것은 예측한 것 중에서 중간값, 아까 지금 저희들이 20개의 샘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간값은 빨간색 선으로 해서 예측 치를 보여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측 구간, 아까 지금 확률적으로 분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예측 구간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80% 인터벌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약간 빨간색 투명도를 바꾸면서 해서 여기 투명도를 바꾸는 거는 저희들 파이썬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알파라는 4개 변수를 통해서 이 투명도를 바꿉니다. 그럼 빨간색이 약간 투명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례 그리드 추가하면 이와 같이 바뀝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란색이 그죠? 과거 이 상태로 하면 과거 데이터고 이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장래에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한 부분들이 예측한 부분이 이 빨간선 이 빨간색이 그 중간 값들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서 약간씩 이렇게 아래 위로 이 빨간색의 투명이 그죠? 그 범위가 보이시죠? 그게 결국 80% 구간을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가 이러한 이러한 예제가 사실은 이게 비행기 패신저가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해보셨으면 기본적으로 R에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타임 시리즈 아리마 모델에서 가장 기본되는 데이터 형식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는 뭘 통해서 했냐면 이렇게 아마존에 있는 크로노스라는 모델이 그죠? 이 언어 모델인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냈다는 부분이 독특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시면 인코딩입니다.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죠? 저 위에서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로 받았습니다. 그죠? 타임 시리즈로 받아서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인코딩이라는 부분은 그저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수치로 바꿔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안에서 기본적으로 인코더의 임베딩을 통해서 결국 뭐로 단어 같으면 단어도 수치로 바꿉니다. 물론 이것도 시계열 단위기 때문에 수치입니다만 그 수치를 컴퓨터가 그죠? 그 안에서 특성을 찾기 위한 별도의 또 하나의 벡터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저 위에 있는 코드하고 똑같고요. 단지 하나가 틀린 부분은 이 임베드, 이 파이프라인에서 임베딩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임베드 부분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베드를 하면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거는 지금 저 위에 있는 거를 예측 코드, 저 예측 코드에서는 제가 다시 써놓은 건데 이렇게 저희들이
파이프라인 프리딕트를 통해서 예측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임베딩은 똑같은 형태에서 이렇게 임베드를 통해서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특성화 벡터로 그죠? 바꿨는지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주요 차이점도 여기다 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요거 지금 작동은 다 시킨 겁니다. 요 위에 있는 이 파이프라인 임베드를. 그래서 작동이 돼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그 결과물을 한번 그럼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 찍어 보니까 임베딩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벡터로 그렇게 이렇게 다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부분 임베딩하고 그죠? 임베딩하고 토크나이즈 스테이트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베딩은 기본적으로 입력된 시계열 데이터에서 추출한 고차원 벡터 표현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에서 그죠? 문장이나 단어를 받아서 이 부분을 벡터로 표현한 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토커나이저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시면 토커나이저 상태를 나타내는 값으로 주로 이는 데이터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미지나 그런 거 할 때도 그렇고 다 생성할 때도 보면 항상 그런 그 밑에 근간에는 이런 메타데이터 그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은 인공지능 모델을 보시면서 익숙해져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늘 한 부분은 그죠? 예, 아마존의 크로노스 모델을 통해서 그죠? 저희들이 트랜스 기본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그죠? 제일 처음에는 자연어 처리를 만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미지 그죠? 그다음에 멀티모달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다 처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이렇게 그 타임 시리즈를 다루는 많은 통계적인 모델 또는 머신러닝 모델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도 이렇게 타임 시리즈를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더욱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재미있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결론으로 한번 보면요. 이 논문 등에서 따르면 그죠? 이 크로노스는 기존 언어 모델 아키텍처를 최소한으로 수정해서 즉 트랜스포머를 최소한으로 수정을 해서 어디에 사용을 해요? 다양한 시계열 예측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 논문의 결과에 따라 보면 제로샷 즉 어떠한 그 기존에 보여주지도 않았던 데이터인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사용했을 때도 다른 기존의 모델들보다 훨씬 좋은 성능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포머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시계열 분석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새로운 시각을 준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기여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언어만을 주로 보던 이런 모델이 이렇게 시계열 분석에도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 관련된 부분은 저희 아마존 그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윗부분에서도 가봤습니다만 요 아마존 사이언스 크로노스 포캐스팅 또는 그대로 저희 그 구글에서 아마존 크로노스 치시면 관련된 사이트들을 쭉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 부분을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